내부 통제 진화 방향성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저희가 이제 고민해서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통합과 확장, 디지털과 데이터, 부정과 내부 통제.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뭐냐 하면 실효성입니다. 내부 통제 실효성.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통합과 관련해서는 이 그림이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보시면 그 내부 통제는 어떻게 진화했냐 하면은 재무보고 내부 통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저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라는 표현보다는 재무보고 내부 통제가 더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어는 계속해서 재무보고 내부 통제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재무보고 내부 통제를 중심으로 진화를 했는데, 그럼 재무보고 내부 통제 저희가 이제 구축 다 했죠.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너무 많아. 그래서 중복을 제거하는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구축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스크를 좀 재평가하는 그 업무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가 지나면 이제 자동화 부분이 있고요. 그 자동화가 지나면 통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통합이 어떤 의미냐면 그 위에 보시면 재무보고 있죠. 이 재무보고가 저희 내부회계죠. 그 옆에 준법 운영이 있습니다. 준법 내부 통제도 있고 운영 내부 통제도 있습니다. 요걸 묶어서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통합 내부 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무보고에서 준법 운영으로 가는 통합적으로 가고 있고, 여기에 더하면 전략을 더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전사 리스크 통합 관리 들어보셨죠? 여기에 지금 글로벌에서는 ESG가 추가되고 있어요. ESG 내부 통제. 그래서 여기서 계속 붙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 고민이 되잖아요. 이 계속 각각 지금 보면 국내도 보면 재무보고는 재무보고부서에서 담당하시죠. 준법은 준법, 이렇게 각각 다 다르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복이 발생하거나 누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작년에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도 그 연준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리콘밸리 은행은 어떻게 파산했냐면 내부 통제가 각각은 있었지만 전사적으로 할 수 있는 전사 프레임워크가 없었다. 그래서 내부 통제를 실패해서 파산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관점은 뭐냐 하면 그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된 내부 통제는 어떤 개념이냐면 개별 단어로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별개로 하고, 이거 통합 단위에서 탑다운으로 봐서 전사 리스크가 뭔지를 따로 발라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전략하고 연계돼야 되거든요. 잘 지금 뭐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인지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이 내부 통제는 전략하고 연계가 안 되면 빵꾸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하고 연계돼야 되고요. 이게 해외 쪽의 사례를 보면 기본적으로 통합 내부 통제위원회가 있어요. 그 우리로 치면 준법, 재무, 운영을 다 통합하는 위원회. 거기에서 뭘 하냐면 그 중장기 기업 전략과 관련되는 핵심 리스크 이렇게 뽑아요. 한 5개에서 10개. 그러면 그 관련의 통제를 설정하고 이게 제대로 됐는지 모니터하는 게 통합 내부통제위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그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프레임워크가 같거든요. 그 준법이나 운영도 재무보고 프레임워크를 같이 써요. 코스 프레임워크. 그러다 보니 일관성이 높아지고요. 이게 부서 간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야 돼서 중복이나 이런 부분도 제거해서 효율성도 높아져요. 무엇보다 그 잠재 리스크를 식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통합으로 가야 된다는 게 개념이고요. 이 그림이 익숙하시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라서. 그래서 준법이나 재무나 운영이나 다 마찬가지로 코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고요. 코스 프레임워크는 구축, 운영, 평가, 점검하는 과정이고,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면 재무보고는 평가, 점검 과정이 외부 감사인의 감사도 하고 많이 강화됐는데 준법과 운영은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갔어요. 그래서 준법과 운영도 평가, 점검되는 과정이 조금은 더 강화가 돼야 되겠다. 두 번째, 디지털과 데이터입니다. 디지털과 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자동 통제는, 저희 통제는 자동과 수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 통제를 높여야 된다는 얘기고요. 오른쪽에 테스트는 지금 수기로 되어 있는데 웬만하면 좀 자동화 방향으로 가자는 거고요. 데이터 인사이트는 통제 활동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좀 분석해서 좀 밸류 있는 인사이트 있는 부분이 뭔가를 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자동 통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정확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그다음 현업에서 막 하라 그러면 안 하잖아요. 근데 자동 통제되면 현업에 시킬 일이 없으니까 거부감이 감소되는 건 당연할 텐데, 우리나라의 자동 통제 비율이 국내 평균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20% 초반 정도 됩니다. 예, 저희가 설문조사에 보면. 근데 국내도 이렇게 선도 기업들은 45%가 넘어가고요. 미국은 50%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 자동 통제 비율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좀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20%대라면 앞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비율이 좀 많아지고요. 이 자동화 비율이 높아져야 됩니다. 이게 부정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량의 거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승인하는 거면 당연히 그 통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요. 그건 자동화시키고 사람은 이렇게 예외적인 부분을 파악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요. 이게 승인과 관련해서는 부정과 관련된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이 부분은 웬만하면 자동 통제로 가야 되고 그 내부 통제 그 관리 기준에 보면 기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부정 위험을 평가할 때 자동화 수준을 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자동화 수준이 부정위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스트 자동화는 저희가 되게 힘드시잖아요. 모집단 추천하고 샘플링하고 증빙 제공하고 테스팅하고 문서 작성하는 게.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냐면 자동화가 모집단 추출 샘플링까지는 기업들이 적용하고 있어요. 일부 기업들이. 그래서 지금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이제 증빙을 뽑아서 그러려면 읽어야겠죠. 읽어서 테스트하고 문서 자동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기술적 난관에 좀 부닥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간 타겟책으로 나온 게 AI입니다. 그래서 AI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AI는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부분은 나중에 유니언 파트너가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통제 활동에서 되게 다양한 데이터를 쓰는데 저희는 이렇게 쓰고 나서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 데이터가 되게 유용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매출이나 전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여기 얘가 어디서 왔지? 그 다음에 예상은 뭐지? 이렇게 파악해서 위험 평가를 좀 제대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사나 뭐 원장이랑 시산표 이렇게 대사하시잖아요. 그 자체가 통제 활동입니다.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승인하는 것보다 자동으로 이렇게 대사하는 게 훨씬 더 이펙티브해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 밸류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 데이터를 좀 분석해 보면 부정징후로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몇 군데 돌려봤더니 그러면 이제 경영진에게 이런 부분들은 좀 리스크가 있으니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다른 경영 아젠다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 10군데 이상 저희가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거기서 나오는 인사이트를 통해서 좀 더 확대할 거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림이 좀 복잡한데요. 뭐냐 하면 재무 분야에서 AI를 활용 가능한 영역을 왼쪽 가로가 투자고요. 오른쪽이 효익입니다. 그 4분면 위에 표시한 자료고요. PwC 내부 자료입니다. 그래서 왼쪽의 킥윈 과제가 뭐냐 하면 투자를 별로 안 해도 효과가 크다. 오른쪽 하이 포텐셜은 투자가 좀 필요하지만 효과가 매우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퀴인 과제에 보면 이게 노란색이 이제 승인 권한 관리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보다 효익 큰 게 이제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뭐 데이터 검증이나 데이터 매핑 이런 데이터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매치에서 예상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요즘에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이제 하이 포텐셜 쪽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데이터 인사이트 분석. 그다음에 가장 궁극적인 회계에 있어서 자동화는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거래를 식별하고 측정하고 분류하고 기록하고 보고하는 이 단계를 자동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 게 제일 어려울까요? 이 여러 가지 단계 중에. 네, 식별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식별은 그 아래 보시면 컨트랙트 매니지먼트라고 있죠.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거래랑 계약서를 이렇게 분석하는 기능이래요. 요거를 이렇게 합쳐보면 식별해서 그동안에 좀 자동화나 이런 부분이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타겟책이 될 수 있다. 이게 PwC에서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AI 기술을 좀 접목해서 저희가 좀 단순 반복적이고 이런 부분들은 좀 손을 덜 수 있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내부 통제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AI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맨 밑에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개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모델이 있어야 되고요. 데이터를 그냥 쓸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정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AI를 교육시켜야 되죠. 그 다음에 할루시네이션을 식별해서 얘를 제거시켜야 되겠죠. 이럴 때는 석세스 음성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하면 뭘 하게 되냐? 오른쪽에 있는
그냥 업종별 규모별로 저희는 지금 나가면 어떤 역할을 하면 뭐 이렇게 사람이 뭐 이렇게 기존에 있던 걸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AI에서 이 업종은 뭔데 여기에 예상되는 리스크가 뭐고 통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적용할 수 없지만 기본적 바탕은 가져올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운영평가는 당연히 자동화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의 RCM이나 내부 통제 수준은 어떤 거야?에 대한 답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쉬운 게 체포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영상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AI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데 여기 되는 예상되는 리스크가 뭐냐라고 하면 뭐 AI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서 답변해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리스크에 해당하는 통제가 뭐가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여기서 뭐 설치는지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데 이건 아주 그 기초적인 동영상이고요. 이게 조금 더 파워풀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학습을 별로 안 시켰어요. 근데 학습은 데이터가 중요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데이터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정제해서 이렇게 업종별, 규모별, 뭐 모회사인지 자회사인지 어느 국가인지 뭐 자동 통제 수준은 뭐 어떤 건지 이런 것들 좀 학습시키면 그 내부 통제 실질에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wC는 기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픈 AI하고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 기술을 쓸 수가 있어서 지금 그 PwC에서 개발하고 있는 거는 위험 평가할 때 시나리오 적용해서 이렇게 AI가 리스크 뽑아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계획했는데 실제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해봤더니 결과가 이 계획하고 맞는지 보는 거.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그냥 다른 기술 뭐 RPA나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자동화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으로 좀 와닿는 기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부정과 내부 통제 부분인데요. 그 왼쪽에 감독원이 보도 자료 낸 건데 이게 언제적인지 혹시 아실까요? 보면 그간의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서 금융의 근간의 신뢰성을 훼손한다. 오늘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횡령도 최근에도 나왔죠. 2014년입니다. 2014년에 나왔던 거고 왼쪽에 있는 게 2014년에 나왔던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이고요. 오른쪽이 2014년 이후에 10년간 내부 통제가 강화되거나 신설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색깔이 옅은 부분이 강화, 진한 부분이 신설입니다. 그래서 그냥 강화 부분 보면 뭐 명령휴가나 순환근무제, 내부부활제가 공고에서 강제됐다. 이 금융 관련입니다. 강제됐다. 시설을 보시면 내부에 관리돼도 감사는 당연히 저희 2019년에 있었죠. 작년에 자금 관련 내부 통제 공시 강화됐죠. 이번 평가 모분 규준도 법제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금융권은 책무 구조도가 7월 이후부터 시행되거든요. 되게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설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금융사고는 계속 발생을 한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그리고 내부 통제는 우리의 의지와 다르게 뭐 우리는 재무제표 신뢰성과 관련되는 부분이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에 시장에서는 부정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부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게 지금 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부정과 뗄래야 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2023년에 재무보고 내부 통제 관련해서 이렇게 변화된 게 이 평가 모분 규준 법제화인데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동안 민간 영역이었다가 이제 법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통제 미비점을 지금보다는 좀 더 엄격하게 평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평가 미비점을 식별하고 평가하고 보고하는 이 과정이 그동안 실무적으로 보면 재무제표 수정상 나오면 되게 큰일 났다 그러는데 이쪽은 상대적으로 덜 하잖아요. 이게 완전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무제표 수정상 나오면 바꾸면 되잖아요. 얘는 일정 기간 레미디가 필요하기 때문에 파장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제화됐다는 게 평가 쪽 미비점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화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정과 내부 통제 부분은 부정이염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부정이염은 3요소 있죠. 기회, 압박, 합리화. 이 과정에서 다 평가해서 그 공시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 올해 적용이지만 유예해서 내년에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각각에 대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 자금 관련 통제를 보면 그 각각의 자금 관련 통제가 우리로 보면 뭐 자금 관련 입출금, 업무 분장 이렇게 보시잖아요. 매출은 상관이 없을까요? 자금과 관련되는 이동인데 내부 신고 제도는 관련이 없을까? 이런 부분들 다 고민하셔야 된다. 업무 범위, 공시된 업무 범위. 그다음 2조 이상은 연결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금 관련된 프로세스인데 그냥 보시면 계좌를 만들어서 지급전표 만들어서 이체 처리해서 이게 은행 원장하고 회계 원장 기록되죠. 여기서 관련되는 리스크가 뭐냐 보면 업무 분장입니다. 그 마스터 등록하는 사람하고 승인하는 사람이 같을 경우 되게 많고요. 원장하고 은행 원장하고 회계 원장 비교 대사하는 부분하고 작은 실행하는 부분하고 담당자가 같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리스크고요. 그 모니터링도 보면 은행 원장하고 회계 원장 이렇게 비교하시잖아요. 그러면 다 맞을 것 같죠? 많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안 맞는 이유가 잔액 기준을 하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상계되는 부분을 적발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해외 쪽은 인터넷 뱅킹 많이 사용하는데 이 부분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저희가 그래서 감사가 재무제표에서 출발해서 회계 처리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적발하기 어려운데요. 저희가 감사할 때 많이 활용하는 방향이 캐시 프루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은행 원장하고 회계 원장 이렇게 비교하는 거거든요. 보시면 중간에 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은행 원장하고 회계 원장 이렇게 같은 부분이고요. 같으면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런지만 이 부분도 더 봐야 됩니다. 이중 지급 리스크 때문에. 그다음 위에 보시면 은행 원장이 있는데 회계 원장이 없으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기중의 자금을 유용한 부분입니다. 또 맨 아래 보시면 회계 원장이 있는데 은행 원장이 없으면 가공 거래로 인해서 횡령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게 정리해 보면 리스크는 과거가 아니고 미래고요. 그래서 얘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내부 통제가 필요하고 이 내부 통제는 각각보다는 통합해서 운영해야 되고 통제 활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위험 관리, 위험 평가 부분이고 과정에서 AI나 디지털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Q&A 시간에 좀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우리 최성우 파트너가 내부회계 관리제도 컴플라이언스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